자, 한국관광공사 자소서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고, 첫 번째 나왔던 게 타인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험에 대한 부분인데,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지금 적으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은 일단 잠시만 한번 작성할 거를 볼 건데, 조직 생활을 말씀하시는 게 더 유리하실 거예요. 그 팀워크를 중시하는 나의 가치관을 보여주자 라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은 배려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배려심은 제가 수업을 할 때도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 상대방 요구사항 이전에 파악하여 행동한다, 이 부분인 거고, 이 항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사전에 파악했던 부분이 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라. 그리고 요구사항을 먼저 파악했을 때, 요구사항을 먼저 해결하고 했으나 되게 어려웠던 점, 내가 행동으로 하기 어려웠던 점, 그리고 그럼에도 내가 하게 된 이유, 그 다음에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된 점, 이런 부분들을 순서대로 적는다고 보면은 무난하실 거예요. 여기 보면 작성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두 갈씩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정리를 한다고 보면, 요거 타인의 요구사항을 파악한 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당시 어려웠던 내용, 어려웠던 점, 그리고 해결 방안,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결과, 각각 이렇게 적으시면 요거에 대한 부분을 쭉 정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작성을 할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 키워드는 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일단 요 소통의 개념이기도 해요. 그랬을 때 전 배려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제 생각이에요. 생각부터 먼저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 강조를 드리거든요. 일단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마음이 소통의 소통의 시작이죠. 여기 실제 그래요. 소통의 시작이며 그것이 곧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개념이죠. 이거에 대한 질문을,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했냐고 물어봤으면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라고 첫 출발을, 이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마음이 소통이다 라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 대한 뒷받침 문장을 한번 적어보면, 과거 재직 시절, 블라인드니까 재직 시절 팀장으로서 A라는 프로젝트, 이 부분이 우리 모두 그 공동 업무니까 공동 목표라고 적어볼게요. 공동 목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니까 그 당시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한 5명의 팀원과 결과물, 이걸 했을 때 만들어낸 결과 있죠. 성과라고 나타낼 수 있는 자랑거리 있죠. 성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무난하게 시작해볼게요.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좀 어려운 상황을 놓아봅시다. 팀원들이 이제 처음 들어온 신입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는 팀장을 맡은 거죠. 그 대다수가 신입사원으로 구성돼요. 본격적으로 실제 신입사원으로만 구성되면은 이 사람이 뭘 잘하고 하는지를 사실 모르잖아요. 그게 상당히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업무 진행에 앞서 각 구성원들마다 각각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내 상황 설명이에요. 설명이랑 이 이야기, 지금 얘기하는 근거 있죠. 이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나의 그 역할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린 거니까 이 내용이에요. 프로젝트 이 부분도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결과물에 대한 부분도 먼저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는 게 좋아요. 그랬을 때 업무, 이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한 걸 적어봐야겠죠. 이 생각을 뒷받침할 문장을 더 적어보면, 업무 진행의 효율성, 실제 빨리 파악해야 같이 일을 하겠죠. 그리고 성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간을 축소하고자 업무 초반 각자의 장점,
강점이 더 돋보일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한 업무 분배는 필수였습니다. 이 부분이 위 문장에 쓰던 나의 생각, 뒷받침 문장이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인 거고, 실제 이게 맞죠? 이 부분을 그 팀장 입장이라고 하면 사실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그리고 더불어 실제 어떤 부분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좀 더 적어볼게요. 업무 진행의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한 일단 했던 것들을 이제 초반 거를 한번 적어보면 이런 게 있겠죠. 업계 동향 파악, 경쟁사 분석, 이전 사례 조사, 또 뭐 업무 추진 예산 비용, 뭐 예상되는 결과 등의 업무도 각자 개인의 성격을 감안하여 분배하였고, 실제 뭐를 잘하는지에 대한 거를 실제 각각 알고 분배를 해야만 더 성과가 사실 좋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경험이 부족하니까 업무 추진 단계에 있어 경험이 부족한 구성원들을 위하여 별도의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예상되는 질문을 모아 문서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상사에게 실제 이게 자꾸 물어보거든요. 이게 되게 물어보는데 처음에 한 번 묻겠지만 계속 물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반드시 꼭 적고 최대한 한 번 얘기했을 때 한 번만에 알아들어야 되는 그러한 신입사원을 좋아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자기 일도 바쁘니까. 근데 어쨌든 상사에게 반복되는 질문을 눈치 보며 해야 하는 상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맞죠? 이 부분을 내가 이런 부분을 해야 하는데 실제 이렇게 맨 처음에서 분배를 했고, 그리고 추진 단계에 있어서 자꾸 물어볼 것 같은 자주 이제 물어보는 거 뻔히 알거든요. 그래서 많이 물어볼 신입사원들을 위해서 별도의 업무 매뉴얼을 따로 만들어서 어떤 거를 해라 이런 걸 알려줬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문서화 해가지고 문서화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정리를 해가지고 신입사원들, 그러니까 구성원들한테 줘서 상대방, 상사한테 문치를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아예 그냥 방지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부분인 거고, 이 부분이 당시 어려웠던 점. 그러니까 나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초반, 그리고 업무 외 시간을 팀장인 나도 많이 할애를 했다는 거죠. 많이 할애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뿐만 아니라 뭐 하나 더 강조를 해볼까요? 실제 마무리는 이 부분은 이제 나의 생각을 한번 더 강조를 해볼게요. 요거는 어려웠던 점이 여기 쏙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직급과 무관하게 구성원들에 다가가기 위하여 수평 문화를 나는 강조하였고, 늘 이때 솔선수범을 다 강조를 많이 하실 텐데 그냥 솔선수범이라 하지 않고 좀 풀어서 볼게요. 이를 맡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팀원들에게 높은 신뢰감으로 이어지며 개인의 이득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상호 존중 문화. 직장 내 문화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직속문자 문화가 팀 내에 생기며 성공적인, 아까 얘기했던 거 요거 있죠. 요 A 프로젝트를 파란색으로 표기해 봅시다. 요 부분이죠. 요거. 성공적인 요 부분. 성공적으로 A라는 이 프로젝트 있죠. 요 목표를 달성함은 물론 그 이후에도 성공을 계속했다. 물론
물론 이후에도 색깔을 이렇게 해볼게요. 이후에도 많은 성과물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게 결과예요, 결과. 실제 내가 생각했던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을 냈다. 딱 보면, 요 정도 내용이면은, 실제 한 700자 정도는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내 생각도 정리를 했고, 그리고 결과물 만들어냈고, 내 상황 설명 여기에 대한 거 다 들어가 있고, 해결 방안에 대한 것도 내가 했다는 거 정리되어 있고, 결과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 정도면은 작성 예시가 됐죠. 문제는 상생.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름. 상생. 상대방에게 다가가 하는 마음. 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됐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목표랑 요 성과물에 대한 부분이랑 잘 들어갈 것들은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국관광공사 첫 번째 항목에 대한 거는 한 요 정도. 요 정도로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다음에 또 2번 또 계속 이어서 계속 또 만들어 볼게요. 일단 요 부분 참고해서 1번 항목은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